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삼성전자, 카카오, LG전자, 현대자동차의 주가 상승률을 구한 다음에 이 그림들을 나란히 겹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많이 올랐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워닝이 뜹니다. 워닝이 뭐냐면 글리프 872가 없다는 워닝이 떠요. 글리프 872가 뭐냐면 한번 검색을 잠깐 해볼까요? 자, 이게 보시면은 미싱아웃 여기 이슈가 있죠. 요게 뭐냐면은 자, 요게 그런 마이너스 기호예요. 유니코드거든요. 유니코드 872를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딱 이렇게 이런 마이너스 기호가 없다는 게 뜹니다. 굉장히 뭔가 이상하죠. 여기 우리가 지금 나눔 발음 코드 쓰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없다는 게 이상합니다. 근데 아무튼 요거를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숫자를 지금 여기 숫자가 이제 플로트 형식으로 시키고 있는데 요거를 그냥 스트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하는 김에 요거를 지금 0.2 단위로 있는데 요거를 0.25 단위로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틈을 넓혀보는 거죠. 그러면은 ytix 해서 요거를 npa range 마이너스 0.25 부터 1.75까지 0.25 단위로 띄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맨 끝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1.5까지를 포함하게 돼요. 여기서 0.25를 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ytix에다가 ytix 이 값들로 y 눈금들을 매겨라 라고 하는 거고, 이건 눈금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눈금 레이블을 뭘로 할 거냐면은 여기 지금 주가가 얼만큼 올랐냐 내렸냐 비율이잖아요. 퍼센트로 보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100을 곱하고 소수점이 없이 0 플로트 형식으로 하는데 f 스트링 f를 씌워서 눈금을 씌워가지고 표시를 해라 라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제가 요거를 넣은 게 뭐냐면, 요게 만약에 없으면, 이 줄이 없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마이너스 0.25부터 하라고 했고 맨 끝에 레벨이 마이너스 0.2보다 좀 더 밑에예요. 이러면 좀 선이 너무 바닥에 닿아서 좀 보기 좋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y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컴마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시작점만 지정할 때는 그냥 앞에 것만 써도 돼요. 뒤에 것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걸 확실하게 해주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1.5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만약에 뒤에 거를 좀 더 여백을 두고 싶다면 1.75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러면 좀 위아래 다 여백이 생겼죠? 전 여기서 위에 건 냅두고요. 그냥 아래만 하겠습니다. 0.5로 갈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생겼어요. 이제 이러면 뭐냐면은 매플라립이 폰트를 좀 깔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스트링으로 바꾸면서 마이너스가 문제없이 잘 찍히고 워닝이 싹 사라진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는 손익이 잘 드러나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카카오가 좀 잘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손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는데 손해를 봤다면 이때 봤을 것이고, 여기 이때 손해를 안 봤으면 1년 내내 이득만 봤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손익이 잘 드러나게 하려면 여기다 선을 딱 그어줘서 이게 선을 넘어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려면 수평선을 그어야 되는데, 수평선을 긋는 명령어는 AXH 라인입니다. H는 글자 그대로 add a horizontal line이에요. 수평선을 어디냐면 Y는 0에다 긋습니다. 여기서 저는 내가 모은 돈만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넘어가면 이득이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율 0.3으로, 그러니까 3%의 0.03으로 3%의 이율로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여기가 0.03이 되겠죠. 그리고 선의 색깔은 회색, 그리고 라인 스타일은 점선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처음부터 다 그리지 않고 AX에다 요거만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픽만 하고 있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린 그림들이 이 엑시즈라고 하는 AX라는 이름을 가진 객체는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만 추가를 해주고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0에다 쭉 가면은 살짝 이제 요게 몇 월 달이죠? 1월, 2월, 3월이잖아요.
3월 달에 손해를 볼 뻔도 했어요. 이때 팔았으면은. 근데 안 팔고 들고 있으면 계속 이득을 받겠죠. 자, 근데 지금 3월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잘 못 읽었어요. 왜냐면은 글자가 다 겹쳐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겹친 이유는 당연해요. 이 구간 안에 12개의 레이블을 쓰는데 그 레이블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문자형으로 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출력될 수밖에 없는데 공간이 좁아서 에러가 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 가로축의 레이블을 짧게 만들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Y축을 마이너스 25%에서 150%까지 간 것처럼 1월, 2월, 3월에서 12월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요령으로 X축의 범위를 range 0부터 12까지 하면은 이게 0부터 축주사 11까지 셉니다. 그러면은 0이 1월, 1이 2월 가다가 11이 12월에 대응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exit labels를 붙입니다. exit labels는 뭐냐면은 여기 이 리스트를 입력해라 라는 거예요. 똑같이 1부터 12까지 이거 아까 0부터 12였잖아요. 이거 위치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보기 편하게 1부터 12까지 해서 월을 붙여서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만약에 내가 좀 헷갈려서 또는 헷갈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1부터 13까지 하면은 범위가 1부터 12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파이썬도 0부터 세기 때문에 척하는 비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이 붕 떨어지고 이렇게 약간 밀려서 데이터가 틀려버려요. 그리고 여기다 숫자는 내가 시킨 대로 넣기 때문에 마치 이게 1월인 것처럼 잘못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좀 이런 데이터를 취급할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달에 카카오가 몇 프로 올랐을까요? 또는 9월 달에 이제 현대차가 상당히 올랐다가 조금 살짝 내려가는데 이때 몇 프로였을까요?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뭐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자를 내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여기 왼쪽에서 선을 쭉쭉쭉 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줄에 걸치면 정확히 읽을 수가 있고 줄 사이에 있어도 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Y축에 우리가 만든 눈금으로부터 선을 쭉쭉 걷는 것을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시즈에 그리드하고 Y축을 긋는다. 색깔은 밝은 회색이다. 라고 해놓고 똑같이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피겨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9월 달에 한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카카오는 120%를 넘었다. 한 130%좀 안 돼 보이죠? 대강 이 정도. 이렇게 좀 더 정량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점선 위에 그리드가 또 겹쳐가지고 좀 지저분해졌고, 여기 레전드가 있는데 그리드가 같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보기 힘들어지는 면이 있어요. 요거 좀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그래프를 그릴 때 타이틀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 그래프가 뭐다? 이름을 거는 거죠. 엑시즈에다가 set title이란 명령으로 이름을 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름이 될 문구를 적어줍니다. 2020년 시초가 기준 주가 상승률이라고 하고 또는 주가 뭐 변화율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폰트를 만약에 여기까지 그냥 해보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글자가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멋이 없어요. 그쵸? 타이틀이면은 이 그림을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여야 될 텐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전체적인 정보, 디테일한 정보보다는 좀 흐리게 한 대신에 폰트의 사이즈를 키우고 굵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폰트 웨이트, 굵게, 폰트 사이즈 크게, 색깔은 어두운 회색, 그리고 패드가 뭐냐면 여기 있는 타이틀과 그림 사이에 이 거리입니다. 요거를 약간 좀 띄워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예, 조금 더 이제 타이틀 같아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코드를 제가 아까 원래 있던 거에다 엑시즈를 하나씩 그리는 바람에 전체 한 번에 그리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분들 있을 텐데 한번 그려볼게요. 기체 제한 방식으로 그린다. 그 다음에 엑시즈 플랫을 4개를 합니다. 이제 그 변화율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X축 눈금을 조정을 하고 Y축 눈금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범위를 마이너스 0부터 그려줍니다. 그리고 배경 눈금을 해주고 기준선을 그어줍니다.
여기서 제가 좀 바꿨어요, 순서를. 요게 밑에 왔는데, 보시면 여기서 라인 위스라는 걸 제가 넣었습니다. 굵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LS, 라인 스타일이라고 해서 점선으로 만들었는데 점선을 빼버렸어요. 실선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Z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G오더가 뭐냐면은, 얘가 지금 이 선 위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 그래프들 뒤로 가라는 뜻으로 요걸 0으로 합니다. 이 G 오더가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쌓는 거,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도형도 겹치는 거랑 비슷해요. 숫자를 작게 줄수록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이 1이기 때문에 뭐 0.9만 줘도 뒤로 가지만 그냥 보기 편하게 0으로 했어요.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set 타이틀락을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거에서 선이 더 깔끔해진, 그리고 굵게 해서 다른 거랑은 다 차별이 되죠. 이렇게 그리게 됐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봅시다. 삼성전자가 이런 색깔 괜찮아요. 근데 카카오 이 색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LG가 꼭 이 빨간색일 것 같지 않아요? 현대차 찾기 힘들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들의 로고라던가 이미지 색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하면은 그 타원형 로고가 있을 거고, 카카오 하면 카카오톡에 그 노란색 로고가 있을 건데, 그런 색상을 정해서 쭈루룩 계속 유지를 하는 게 기업을 각인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우리 머리에도 꽤 각인돼 있습니다. 이거를 잘 사용을 하면은 데이터의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요게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이렇게 삼성, 카카오, 그리고 LG, 현대차 로고를 따온 겁니다. 파워포인트에다 붙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포이드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거를 찍은 다음에 이제 색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RGB가 있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걸 스포이드를 찍었을 때 12, 77, 162가 나옵니다. 그 말은 빨강 12, 녹색 77, 파랑 162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삼성 로고와 동일한 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LG, 현대차도 다 동일하게 하면은 이렇게 삼성, 카카오, LG, 현대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르게 두 가지를 했어요. 뭐냐면은 삼성과 현대가 좀 비슷해요. 그쵸?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현대를 가만두고 삼성을 조금 밝게 했습니다. 밝게 한다는 건 RGB가 다 커진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블루는 가만두고요. 왜냐면 다 밝아져도 너무 흰색같이 되니까 파랑은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 색상인데 블루는 가만히 두고 레드와 그린을 40씩 키워서 52, 117로 했습니다. 카카오도 이 노란색이 하얀 바탕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지금 얘는 좀 크니까 보이는 건데 우린 선 그래프 그리고 있잖아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좀 어둡게 합니다. 얘는 RGB에서 여기 R과 G를 줄였어요. B를 줄일 게 없기 때문에 1밖에 안 돼서 줄일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 어레이를 하고 255로 나누게 했죠. 아까 우리가 주가 상승률 구할 때 넘파이 어레이 씌운 다음에 그 1월달 값으로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255로 나눠줍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보는 색깔은 16비트 색깔이에요. 0부터 255까지 그 값들의 조합으로 색상을 디파인 하는데, 이걸 매트플립에 넣기 위해서는 0부터 1 사이 범위의 플롯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범위를 0부터 255에서 0부터 1까지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누기 255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해서 들어가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넣고요. 그리고 이 색상을 여기에 적용합니다. C, 컬러는 카카오. 순서 바꿨죠. 아까 제가 위에서는 삼성이 맨 위였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삼성을 맨 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카카오를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카카오를 띄워주고 싶으니까 카카오를 맨 위에다 놓습니다. 카카오를 놓고 그 기업 색상들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굵게 했어요. 라인 위스는 5, 나머지는 2. 아까는 딱히 라인 위스를 적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기본이 1이에요. 1인데 좀 가늘어서 보기 힘드니까 전반적으로 다 2로 키우고 카카오를 5로 키웁니다. 그쵸?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카카오, 현대, LG, 삼성. 근데 아직까지
자, 일단 보면은 딱 봤을 때 카카오가 더 잘 보여요, 아까보다는. 그런데 여기는 순서랑 여기는 순서가 좀 맞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더라? 이게 두 번째는 게 뭐지? 아, 색깔 보고 현대차네 하거든요. 색깔을 맞췄으면은 그냥 카카오, 현대, LG, 삼성 이렇게 갔었으면은 더 보기 편했을 겁니다. 그거 좀 이따가 비슷하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요소를 한번 빼봅시다. 불필요한 요소를 왜 빼냐면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지난 1년 동안에 4개 기업의 주가 변동률이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하는 걸 전달을 하고 싶은 거고, 그 중에서 카카오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때 투자를 한다면 카카오 했으면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타이틀로 박았죠. 이게 뭐다라는 거. 원래 Y축에다가 길게 상승률 쓰는 것보다 이게 낫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 없는 걸 한번 봅시다. 불필요한 정보를 빼면은 시각적 방해가 적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첫째 중복된 거, 레전드. 여기 색깔 다 있죠. 여기 이거 없어도 전달되면 되겠죠? 우리 색깔도 맞췄으니까, 그쵸? 먼저 요거를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논문에 넣을 그림이라면 테두리를 일부러 넣는 게 좋기도 해요. 왜냐면은 논문 같은 경우는 사방에 빼곡하게 글자가 있는 사이에 그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테두리를 넣어서 여기가 그림이에요 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파워포인트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그림만 덜렁 어딘가에 보여줄 상황이 되면은 뭐 웹이라던가 이럴 때 빼는 게 더 깔끔해요. 그래서 한번 지웁시다. 이 테두리를 매플립에서는 스파인이라고 부릅니다. 스파인이 원래 우리 몸의 척추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테두리를 부를 때 스파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엑시스의 스파인 중에서 스파인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레프트 탑 라이트, 왼쪽 위 오른쪽, 아래는 바텀이에요. 근데 우리 바텀은 가만 둘 거니까 건드리지 않고 레프트 탑 라이트라고 하는 얘들을, 이 리스트를 set visible, 보이게 한다. false, 안 보이게 한다. 그래서 테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테두리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비슷한 명령어로 set frame on 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false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이 짜잔, 예, 이렇게 싹 사라지기 때문에, 자, 뭔가 좀 굴레에서 벗어난 느낌 들지 않나요? 이제 그래프에 좀 더 눈이 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털이 나 있어요. 그쵸? 털이 나 있고, 이것도 갑자기 성가십니다. 아까 몰랐는데 마치 수염 깎다가 면도하다가 만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이거 좀 지워봅시다. 그 전에 이걸 지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왜 있냐면 얘 때문에 있잖아요. 근데 상승률을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퍼센트를 달았던 거는 여기 있는 이 숫자들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고 싶어서 단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의 회사의 주가가 나름 나쁘지 않게 골고루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거는 12월 달에 얘들이 얼마큼 올랐는지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여기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붙이면 돼요. 여기에 붙이는 거는 텍스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문자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기 뒤에는 좌표가 옵니다. X좌표, Y좌표. 문자가 들어갈 X좌표, Y좌표. 아까 여기 12월의 위치가 11이었잖아요. 조금 거리를 띄우고 이쯤에다가 삼성전자, LG, 현대, 카카오 달면 좋겠죠? 11.3을 달고요. 그 다음에 뭘 다냐면은 숫자를 답니다. 각각의 회사들의 주가 상승률, 12월까지 갔을 때 주가 상승률을 답니다. 그거는 레이트의 맨 마지막 원소예요. 그래서 카카오 레이트, 삼성전자 레이트, LG 레이트, 현대 레이트, 얘들을 마지막에 달아주는데, 얘들을 하나씩 다르라고 지금 폼은 돌리고 있는 겁니다. 위치 Y좌표를 잡아주고 거기다가 몇 퍼센트인지, 아까 우리 Y축 할 때 요거 쓴 거 있잖아요. 똑같이 씁니다.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옆에다 달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러면은 플랫 옆에, 그림 옆에 숫자가 붙어서 읽기 굉장히 좋아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짜잔, 이러면은 한눈에 보입니다. 카카오가 연말에 131% 올랐네. 선명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현대차 58%, LG전자 45%, 삼성전자 25% 짜라락 올랐어요. 자, 이러면은
깔끔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25라는 거 대강 알고 있기 때문에 25, 50 해서 대강 이제 앞에 거 있는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를 가려도 상식적으로 이 눈금들이 다 지금 동일한 간격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레전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쵸? 어떤 회사인지 알면 돼요. 회사 이름 여기다 붙이는 게 더 낫습니다. 그쵸? 그리고 Y축 요 털도 떼볼게요. 털도. 먼저 오른쪽에 여기다가 아까 제가 포룹 돌려서 했잖아요. 포룹에서 Y축 위치를 하나씩 넣으면서 그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회사 이름까지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포를 한번 돌 때마다 주가 상승률과 회사 이름이 같이 와야 돼요. 그거는 zip이라는 명령 할 수 있습니다. zip이라는 명령으로 주가 상승률, 회사 이름, 색상을 이렇게 리스트를 쭈르 담아요. 그러면 어디냐면은 포를 한번 돌 때마다 R, COC 여기다가 이제 rate, companies 그리고 컬러 색깔을 하나씩 갖고 옵니다. 한 번 돌 때 카카오 맨 마지막 거, 카카오 이름 그리고 카카오 요거 색깔 제 색깔은 그냥 골든로드 바꿨어요. 왜냐면 글자는 좀 더 어두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맨 마지막 거 회사 이름 그리고 삼성전자 색깔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현대차 이렇게 옵니다. 얘들이 하나씩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 회사 이름 붙고 상승률 붙고 색상 지정되고 폰트 크기 아까 타이틀에 쓴 거랑 똑같이 12로 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은 복잡해졌지만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짜라락 예쁘게 달라붙죠. 만약에 이 끝점에서 회사들이 너무 가까이 있다면 이걸 좀 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손으로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적절하게 다 간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포룹으로 돌릴 수 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그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봤는데, 왼쪽에 요거 떼야죠. 그쵸? 이거 안 뗐네요. 저거 떼보겠습니다. 왼쪽에 요거는 뭐였을까요? 먼저,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자, 이제는 여기 있는 털을 떼볼게요. 털을 떼는 거는 털을 지우면 안 돼요. 이 틱스를 아예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셋 틱스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있구나. 셋 틱스를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제가 셋 틱스를 그냥 저걸 지우겠다고 AX 셋 YX 그냥 이렇게 빈 리스트를 준다. 나타났네요. 어떻게 되냐면 그리드가 싹 다 없어집니다. 그리드는 틱스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틱스를 없애지 않고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리드를 남기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자, 틱스를 가만히 원래대로 냅두고 set white labels 먼저 white labels를 아까 제가 이렇게 리스트 컴플릿 넣었잖아요. 이거를 비워서 빈 리스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white은 존재를 하는데 레이블은 하나도 없게 해라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죠. 싹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Y축 눈금 없앤 건 이건데 여기 있는 아까 수염 없앤 건 뭐냐면은 수염은 여기 있잖아요. 저거는 요겁니다. 틱 파람스. 틱이 누구 아까 이게 없었어요. 아까 이게 없었으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수염이 달라붙는데 수염에 요게 수염이 틱 눈금이거든요. 눈금의 Y축 눈금의 길이를 0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있어도 없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레전드 어디 갔죠? 제가 아까 집었죠? 레전드 여기 있었는데 이것도 레전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하나 그냥 안 써주면 지워지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러면은 자 불필요한 정보 싹 다 빼고 1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릴 경우가 언제일까요? 자, 우리 지금 손 많이 댔어요. 그쵸, 그림에. 처음에 그린 그림은 이랬어요, 그냥. 자, 이랬죠? 만약에 이 그래프를 제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데이터의 양상을 나 혼자 보겠다라고 전 절대 아까 같이 안 그립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낼 거야. 아마 이렇게 그냥 쑥 하고서 카카오가 많이 올랐구나. 삼성은 뜻밖의 얼마 안 올랐네.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목적으로 옮겨가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데이터를 다 주물럭거리면서 보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보고를 하거나 그럴 때 윗사람들은 저걸 하나도 모른 채로 결과만 덜렁 보거든요. 그러면은 결과만 덜렁 보는데 이렇게 가져가면은 예, 굉장히 보기 힘든 그래프예요. 여기서 색깔이랑 회사 이름이랑 왔다 갔다 매치시켜야 되고요. 가로도 잘 안 보이고요. 그쵸?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냥 1월, 2월, 3월 세면 되니까. 근데 임원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자 보세요 여기 뭐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LG 어디 있다는 거야? 이게 LG야? 아니요 이거 현대차요. 이러면 벌써부터 혼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해서 가져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제일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는 사람들이 뭐 많이 올라탔는데 무거워서 그런지 좀 안 올랐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어 제한된 시간 내에 그림을 딱 보고서 판단을 해야 하는 분들께는 이게 좋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그 그림을 얼만큼 더 복잡하게 할 거냐, 또는 간단하게 할 거냐, 또 대충 할 거냐, 열심히 할 거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본인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건데,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만 더 볼게요. 어, 제가 C5는 그 마이클 와스콤이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분 지금 포닥이시고, 이분은 이제 이렇게 노트북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학회 발표도 하고 논문도 쓰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그때마다 그림이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그림은 우리 태블릿 같은 걸 노트북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웹에서 보고 그림을 그리기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어디 학회 발표를 한다. 파워포인트에 크게 붙여야겠죠? 여기서 SNS, C본을 이제 씁니다. C본, set context, 이게 어디 갈 거냐? 포스터 가려고요. 포스터에다가 만들려고요. 포스터를 어떻게 하냐면은 글자가 엄청 커져요. 얘들 왜 안 커졌을까요? 얘들은 안 커진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글자 크기를 여기 있죠. 숫자로 지정했으니까 안 바뀝니다. 여기 타이틀 왜 바뀌었을까요? 타이틀은 제가 라지라고 했잖아요. 라지는 기준 사이즈보다 커지고 작아지고 해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바꾸면 기준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 커졌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바뀝니다. 그리고 논문에 쓴다. 페이퍼. 글자가 작아지고, 그쵸? 그 다음에 발표한다. 톡. 예, 또 바뀝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세팅을 해놓고 만들면 편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특히 공대에 계신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펄도 바꿀 수 있는데 너무 뭐가 많아서 좀 혼동스럽거든요. 저는 시본 스타일 바꾸러 선호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다시 노트북 할게요. 원래 돌려놓을게요. 노트북. 요거는 틱스라고 하는 이렇게 눈금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눈금 요거 싹 다 없으면 좋겠어라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없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화이트로 바꿔요. 화이트로 바꿔 어떻게 냐면은 예, 좀 더 깔끔해졌죠, 그쵸? 화이트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리드가 있습니다. 화이트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선들을 다 그려줍니다. Y축이 없어졌죠? 그쵸? 좀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크가 있어요. 다크는 이렇게 배경이 살짝 어떻게 깔립니다. 15홈 페이지 가면은 보통 다크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배경색이랑 뭐랑 다 지정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세팅을 딱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의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제가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인터넷 보고서 이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다 크롤링을 했습니다. 그 코드를 여기다 놨거든요. 이거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판다스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다가
종목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하면서 나오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목 코드 넣고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한번 돌려만 볼게요. 그냥 설명 안 하고요.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까지 한 5년치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그리고 DF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이거 데이터 프레임 봤거든요. 그러면은 날짜에 따라서 고가, 저가, 그리고 시초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볼륨이 거래량 몇 주가 왔다 갔다 했는지, 그리고 요거는 그 보정 종가인데 주식의 분할, 배당, 배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정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제가 아까 월별 평균 했잖아요. 월 평균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그 데이트 타임을 이용해서 이어랑 먼스까지로 조정을 하고 이제 시초와 종가만 따가지고서 이제 민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만든 SEC 2020이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이제 SEC 2020 하면 이게 5년치거든요. 여기서 맨 마지막 12개만 따가지고 가져갔던 게 맨 위에 제가 올려드린 그 1년치 데이터입니다. 여기까지 원래는 자 이제 그 충북대학교 학생들을 모셔놓고 1시간 20분 정도 발표를 했던 내용이에요. 요거를 3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올려보았습니다. 당시 콜앱이 막혀가지고 실습을 못하고 그냥 다행히 PPT에 붙여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발표했었는데 그 학생들께도 조금이나마 보강이 되면 좋겠습니다. 발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